에이구. 자, 네, 여러분들 뭐 이제 취소송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설설 천천히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하죠, 그죠? 취소소송. 취소소송. 잘 안 나오네요. 자, 교재, 우리 부필생정법 교재 2권 338페이지. 2권 338페이지예요. 취소소송. 자, 우리 행정소송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행정소송 중에 이제 취소소송이 메인이에요. 메인. 여기 뭐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처분 등을 위법한 이제 취소소송이 뭐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게 취소소송이다.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취소소송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몇 퍼센트인가는 뭐 이거 이제 우리가 통계를 정확히 내봐야 알겠지만 누가 내본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뭐 8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한 98% 이상, 95% 이상 다 대부분 취소소송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통계를 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취소소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이 지금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객관 소송이 많이 기본 소송이에요. 기본 준용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취소 소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영업허가 취소 소송 많이 있는데 책에 내가 예로 이제 들어놓은 건 뭐 과세처분 취소 소송, 과세처분 취소 소송, 혹은 취소 소송, 뭐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법인세 취소 소송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도시 재개발이 일어나죠.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서울에서 요즘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을 받느냐고. 아파트는 재건축이라고 하죠. 그 일반 완룸 지역이 있고 일반 이제 단독주택 지역이 있는데 조그만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도시 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관리 처분 계획 취소소송. 취소소송. 이제 취소소송이 뭔가 개념을 이해해 주려고 뭐 영업허가 취소소송 다 되죠.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조합에서 이제 공영 수용권을 받아가지고 수탁 사인으로서 행정권을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건 집을 이제 거기를 다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이제 일반 주택을 없애고 누구에게 어느 아파트를 배정하니까 아파트 분양을 해주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거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 소송. 뭐 이게 이제 행정법이 선택이 되기 전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 반려 처분 취소소송. 전에는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 처분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가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그 이후 이제 2010년도, 11년도, 2009년도 이거 시험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시험이 안 날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행정법을 내가 처음 이제 행정소송을 공부하면서 행정소송법 앞에서 봤지만 처분 등이라고 나와요. 처분 등. 굉장히 처분 등.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왜 처분 등이라고 그랬냐? 등. 처분을 취소 구하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하지 왜 처분 등이라고 했느냐? 바로 여기 하나 함정이 있는데 이 처분 등이라는 말은 처분 등 안에는 결국 처분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처분 플러스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원래 행정심판의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걸 뭐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재결을 내리는데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이 잘못됐든가 의결이 잘못됐든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이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원래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처분 플러스 재결이라 나서 이제 대부분이 체결이 99%가 처분이죠. 재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건 아닌데 대부분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는 원래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결 자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감사원의 그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한 재의결, 감사원.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의결,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특허 재결의 경우. 이제 요거는 지금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원래 재결에 대해서는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만이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요거는 재결에 대해서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안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테니까 이제 슬슬 취소소송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서울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 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 변경하는구나 해서 처분을 구하는 것은 왜 처분 등이냐? 재결이 있구나. 재결은 근데 원래 사실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요 사람들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 감사원의 그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이의 재결 부분, 중앙노동위원회 재결, 특허 재결 요거는 되는데 다른 건 안 된다. 그런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한 등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등 때문에 재결에 들어간다. 요거 하나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 이해하는 과정도 참 어렵더라고. 처음에 할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처분이다. 처분은 지금까지 했죠. 아니 조금 이따 처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해요. 자세히 하는데 처분이 뭐냐에 대해서 행정행위 1원설, 2원설 그 다음에 뭐 쭉 나와요. 자, 근데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뭐라 그랬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은 외워야 돼요. 공무원들랑. 행정행위는 강학생 개념이라고 했죠.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개념이 기초가 흔들리면 자꾸만 흔들려요. 자, 그래서 처분, 이제 교재에 보면 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처분안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안에는 거부처분도 들어간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작위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뭐라고? 취소 사유인.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론에 배울 때 우리가 취소 사유가 있어. 취소 사유가 있고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었어요. 이미 뭐 오래 지나서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죠.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취소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사유에. 그럼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느냐?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뭐예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돼. 이유 없다고 기각해서는 안 되고,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해야 된다. 승소 판결을.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무효요. 무효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러면 이 취소 판결은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 판결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무효 확인 소송은 아니고 무효 확인 선언 의미를 가지는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제소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거 아주 좀 처음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판례를 보면 행정 처분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효 사유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텐데,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원래 무효등 확인 소송 뭐 이런 걸 제기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효를 선언 의미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그 다음에 제소 기간을 지켜야 한다. 왜?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이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 요건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세제한 과세처분.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 사는 거에 10% 부가가치가 붙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 대상이 있어요. 면세 대상. 공익을 위한 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겠죠. 그럴 경우 면세 또는 면세자에 대해서 잘못해갖고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어. 그럼 그 자체가 뭐야? 무효지. 그럼 무효인데 이 국세청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면세자인데 갑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자인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무효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이제 슬슬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의문의 여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취소 소송의 성질. 취소 소송의 성질. 취소 소송의 성질. 이미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취소 소송은 뭐라고? 주관적 쟁송이다, 객관적 쟁송이다. 객관적 쟁송은 기관쟁송, 민중쟁송,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주관적 쟁송은 뭐예요? 주관적 쟁송은 뭐라고? 국민 개인의 권리구제. 그래서 취소 소송은 국민 개인의 권리구제니까 주관적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이다. 당연히 이거 앞에 다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은 항고 소송이에요? 아니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항고 소송이지, 항고. 정한다 그러지, 항고 정한다 그랬죠, 항고. 항고, 정한다. 무월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다,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이 아니다.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법상 계약 마냥 대등한 입장에서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그 소송을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심적 쟁송이다. 또 잊어먹었죠. 복심적 쟁송이다. 왜?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뭐라 그랬어? 이게 다시 복 있잖아요.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는 게 복심적 쟁송이다. 독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의 반대말은 뭐예요? 시심적 쟁송이라고 때. 시심이라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시. 한문을 이렇게 써요. 처음시. 시심적 쟁송. 이건 시심적 쟁송은 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인 당사자 소송을 우리가 시심적 쟁송이라고 했죠, 그죠? 앞에 다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취소 소송이 이행 소송이냐, 아니면 뭐 형성 소송이냐, 확인 소송이냐. 취소 소송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없지. 다수설과 판례가 뭐로 보냐? 형성 소송으로 봤다. 형성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형성권. 한문으로 형성 소송이다. 형성 소송. 왜? 형성이라는 말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형성 소송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만 큰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번호가 4번이 되냐? 취소소송의 성질,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을 같이 했구나. 의의 및 대상을. 그래서 의의 및 대상을 같이 했었구나. 대상을 같이 했고, 3회 취소소송이 뭘 한 거예요? 성질을 했고, 네 번에 이제 세 번째가.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취소 소송의 성질 했잖아. 했고 이제 취소 소송의 소송물을 해야 돼. 차례지. 자, 취소 소송의 소송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만 계속 이제 하게 돼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소송물이라는 게 좀, 소송물이라는 것은 소송상 법적 분쟁의 대상은 말이다. 소송물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물. 한문을 이렇게 써요. 소송물이라는 이렇게 쓴다고. 소송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판례도 나고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학에 대한 여러분이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이제 기초부터 지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정소득법이 어렵다고 했겠어. 소송에 대한 기칙이 전혀 없이 그때 출발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법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이해가 가서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소송물이라는 건 뭐냐? 소송상 법적 분쟁의 대상이다. 법적 분쟁의 대상을 우리가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이라는 뭐라고? 소송상 법적 분쟁의 대상물. 법적 분쟁의 대상물을 우리가 법적 분쟁의 대상물을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물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소송물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건 뭔지 알아요? 그게 기판력이야. 기판력. 그 다음에 또 기판력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판력의 핵심은 뭐예요?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물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물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결을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법원과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당사자에게 어떤 효과를 받느냐? 지금 여러분 이거 써놓으면 어려운데, 그지?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판력이란 건 이미기자라고 그랬어요. 이미기자. 이미 판결을 해놓은 것은 법원 스스로도 동일한 내용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판단한 것은 법원이 당사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그걸 갖다 이미 한 걸 판결한 건 법원도 그걸 바꿀 수 없다. 그것과 판결되는 내용을 다시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송물에 점점 이제 어려운 얘기만 한다고 뭐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근데 어려워진다는 거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송물은 소송의 뭐라고? 기본 단위다. 소송의 기본 단위다. 기본 단위로서 취소소송의 소송물 기본 단위로서 뭐라고? 소의 병합. 이 소송물이 소를 갖다 병합할 때 이제 앞으로 배워요. 소를 병합하는 거. 그러니까 심리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소를 병합하고 소를 이송하고 소 처분을 추가 변경하고 하는 내용을 배워요. 자, 소의 병합. 그다음에 처분의 추가 및 변경. 처분 사유를 행정청이 질 것 같으니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처분이 자기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게 아닌데 이 사유는 차는 이런 사유도 있었는데 또 추가 변경하는 겨. 근데 그것이 이 소송물과 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그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엉뚱한 소송물과 동일하지도 않는 내용을 제기하면 그건 다른 소야.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법원이. 그다음에 소의 변경.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소의 변경에 비판력의 객관적 범위, 비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데 소송물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처음에 이거 할 때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 책에는 지금 여기 설명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요.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소송상 법적 분쟁의 대상물이다. 법원 소송물의 기본 단위는 소의 병합,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소의 변경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 분명히 한국말 맞죠? 아니 한국말 아니야? 이게 한국말 Korean writing in Korean right? 한국말 맞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계어라고 그러죠. 예계어. 예부 세계에서 예계는 예부 세계 아니야. 인간 세계가 아니라 예계어. 예부 세계에서 쓰는 말. 다시 통역이 필요해. 내가 통역관이야. 형제법의 통역관.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뭔가 이제 지금부터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 제기.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뭐냐? 자, 먼저 사례를 여기 사례 나온 대로 보면 갑은 부산 이제 여기 A가 행정청이라고 그랬죠. A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청장이요. 해운대구청장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 이 한자는 알겠죠? 갑순이와 갑돌이 할 때 갑이요. 갑순이 병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한문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갑으로 쓸까 이렇게 하다가 갑으로 쓰자 그러면 여러분 모르면 갑이라고 쓰자 그러면 여러분 갑순이든 모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해운대구청장에게 주유소 영업 허가를 신청했어. 주유소 영업 허가를 신청했어. 영업 허가. 잘 보세요. 이게 소송은 이게 뭔쟁이 아닌 말이야. 이걸 해독을 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걸 모르니 뭐 이게 쓸 수 있겠냐고 행시에 사시에 주유소 영업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해운대 구청장이 주유소 영업 허가를 뭐라고? 뭐라고? 허가를 갖다 주유소 영업 허가를 반려처분 안 됩니다. 거부처분. 반려처분이라는 건 주유소 영업 허가 거부처분이요. 거부처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서류를 딱 보니까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에 군부대가 있어. 군부대에는 뭐가 있어? 포탄도 있고 많이 있어. 당신이 설치하려는데 군부대가 있어. 근데 거기는 포탄도 있고 탄약청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서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군부대장이 허가를 받아오라 그래요. 군부대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오라 그랬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 군부대 동의를 받아오라. 받아오라. 동의서가 없어. 해운대구청장은 가백에 주유소 영업하고 거부 처분했어. 갑은 그러면 이제 해운대구청장이니까 부산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행정심판 다 이제 끊어띄고 자 행정심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 지금 임의적 전치주의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 행정심판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어. 자, 그래서 갑은 C가 뭐예요? C가 법원이라 할 때 CO court. 영어로 코트 알아요? 코트. 아니 뭐 이거 법원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고등학교 안 나온 거 법원. COURT야. COURT 코트가 법원에 군부대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뭐라고? 해운대의 그 부산지방법원에 뭐를 한다고? 주유소 영업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승소를 했어. 승소. 갑이 승소했어. 갑이 승소했다고. 갑이 원고 아니야. 갑이 원고죠. 원고. 그 다음에 이게 해운대구청장이 피고하죠. 피고. 근데 갑이 승소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승소원에 다시 이를 근거로 A에게 나 승소했어. 승소했으니까 내가 이겼잖아. 해운대구청장. 다시 주유소 영업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영업을 신청했어. 이제 내줘야 되겠네. 그런데 이번엔 아까 첫 번에 군부대 동의를 얻어와야 된다고 반려처분했잖아. 그런데 두 번째는 다시 거부처분을 한 거예요. 거부처분에 반려처분을 다시 했는데 왜 했냐? 인근 지역에 군 탄약고가 있다. 두 번째는 왜 반려처분했냐면 이거는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니까 인근 지역에 뭐가 있다고? 군 탄약 창고. 인근 지역에 군 탄약 창고가 있다. 군 탄약 창고가 있다. 딱 있어. 그래서 다시 신청했는데 다시 거부를 해버렸어. 거부를 했어. 다시 거부했단 말이야. 거부. 그러면 취소 소송에 따지는 것은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여부요. 해운대구청장이 군부대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유소 영업허가 처분을 반려한 게 위법하냐? 또 인근 지역에 군탄약 창고가 있다고 다시 주유소 영업허가를 취소 소송을 얻어갖고 신청했는데 또 이것이 이거 위법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질문이 나온 요체는 위법성이 뭔가야? 위법성. 그렇죠. 위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위법성. 군부대 동의를 안 하는 게 위법한지, 인근 지역 군탄 창고가 있다고 해서 반려처분을 하는 게 그게 위법한지,
만약에 군부대 동의와 인근 지역 군 탄약 창고에 대한 위법성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여기 기판력에 의해서 법원이 기판력에 의해서 동일하다면 이걸 다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동일하다면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제기할 수 없고 다르다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위법성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견해가 달라진다. 그래서 위법성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1, 2, 3, 4 학설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자 봐요. 위법성이 뭐냐? 이때 위법성이 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1. 위법성이라는 것은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위법성 일반이다.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다.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동의라든가 인근 지역에 대한 군탄약 창고 동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 추상적 위법성이죠. 추상적 위법성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통설과 판례 입장이야. 물론 이제 개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어요. 통설과 일단 판례로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이견에 의하면 개개의 위법사에 대한 주장은 개개의 위법사의 군부대 동의라든가 인근 지역 군 탄약 창고 때문에 이게 허가를 안 해준다. 이 사유는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고 취소소송의 판결은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 일반에 미친다. 적법 일반에 미친다. 만약에 이건 공격 군부대 동인이 인근 지역의 군 탄약 창고니 이거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이 전체가 하나의 위법성이다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 위 사례, 내가 해설을 써놨죠. 위 사례에서 처분의 위법 사유가 여러 개 있더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이게 소송물이에요. 이게 이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 사유는 두 개가 있지만 소송물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주유소 설치가 신청에 대해서 해운대구청 A가 인근 부대장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인근 지역에 군 탄약 창고가 있다는 이유로 설치한 것은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승소한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 전반에 미치므로 이 위법성을 통틀어서 이게 위법한 거예요. 통틀어서 위법한 거예요. 따라서 통틀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미 먼저 판결이 났잖아요. 먼저 판결이 나서 군부대 동의. 이게 이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고 요것이 위법성이 하나. 그러면 이미 법원에서 제일 첫 번에 군부대 동의에 대해서 위법성이 났어. 그러면 다시는 어떻게 했어? 갑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지. 왜? 위법성을 하나로 보고 공격 방어 방법을 보니까. 따라서 A는 반려처분을 할 수 없어. A는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 다시 신청을 했을 때 A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을 할 수 없다. 왜? 동일한 사실에 대한 거예요. 군부대 동의나 인근 지역 군 탄약 창고에 대해서 해달라는 건 동일. 이미 법원에서 기판력이 미쳤어. 이 기판력은 당사자는 뭐예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야. 당사자에게 이게 따라야 돼. 따라야 된다면 다시 이미 기판력이 미쳐갖고 결론이 났는데 위법성 일반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다시 이 반려처분에 이미 끝난 건데 반려처분에 위반되는 거지. 이게 이제 위법성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위법성이라는 것이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처분이 이 개개의 이 위법사유라는 거예요. 위법성이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학설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제 논의가 되니까. 개개의 위법사유라 부르는 거예요. 개개의 위법사유. 처분이 개개의 위법사유라 본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교재해 볼게요. 처분이 개개의 위법 사유가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다. 이거는 위법성 일반, 합쳐서 위법성을 갖다가 위법 일반이라는 처분의 개개 사유는 군부대수 위법 사유고 이거 소송물이고 인근지역 군탄약 장도 소송물이요. 다른 소송물이요. 그렇다고 본다면 취소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아니요. 이 견해면 취소소송의 판결은 기판력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는데 법원이 한번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법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구속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법원만 구속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소송에 와서 이제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처분의 개개 위법 사유라는 것은 기판력이라는 건 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데 어때요? 개개 위법 사유라면 이 위법 사유가 다르다면 어떨까? 달라라면 A는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반려 처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인근지역 군탄 창고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달라. 개개의 소송물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면 A는 뭐예요? A는 대체로 뭐라고? 다시 반려할 수 있다. 주유소 영업학을 다시 처분을 처분 가능하다. 반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권리가 좀 넓어지죠, 그죠? 권리가 넓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다. 법적 주장. 사실 근데 법적 주장.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건 이건 사실은 행시나 사시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강의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해가 가라고 좀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소소송물이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플러스 뭐라고? 플러스 원고의 권리가 침해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다. 원고의 법적 주장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법적 권리 주장에 미침으로 태운대구청은 대체로 다른 사유로 A는 다른 사유로 뭐라고? 반려 처분할 수 없다. 처분 불가능. 이게 이제 자신의 권리 침해가 되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는 학설이에요. 지금 밑에가 잘 안 보이죠, 그죠? 밑에가 안 봐서 네 번째 여기다 쓸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학설이에요. 마지막 학설은 뭐는 이제 우리나라 학설 중에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판례도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위법성 일반이긴 위법성 일반인데 위법성 일반이라는 말은 아까 이거하고 같아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야. 그런데 거기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거예요. 위법성 일반이에요. 따라서 소송물에서 다투는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군부대 동의라든가 인근지역 군 탄약 창고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하나의 소송물이 되죠. 하나의 소송물이 되면 어때요? 반려처분을 할 수 없고 개개의 소송물이 되면 반려처분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사건에서 여기 내용 그 밑에 봤어요. 내가 그 해설을 써놓은 걸 보세요. 주유소 설치 반대로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반려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뭐라고?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 판례에서는 1과 2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군부대 동의와 인근 군타 장애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A는 반려 처분이 가능하다. A는 반려 처분 가능. 이런 거예요. A는 반려 처분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판례는 바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입장과 위법성 일반인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게 주고 이것도 이걸 주장하는 판례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러냐면 시험에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난 게 있더라고. 이거 판례, 이거 교재에 보면 교재 볼게요. 교재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냐면 교재 340페이지 판례 입장을 한번 볼게요. 판례는 과세처분인 취소소송물은 그 취소의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판시하여 위법성 일반서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그런데 취소 소송물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이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라는 태도도 그런 견해도 보인다. 따라서 2011년 지방제 구급 문제 보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 이게 뭐 10년 넘는 전에 얘기네. 판례는 취소 소송물을 아까 소송물이 나왔죠. 소송상의 법적 대상 부상을 위법성 일반이냐, 처분의 개개 위법 사유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침해가 대까지만 써놨어. 침해되었다는 이렇게 써야 돼. 없다는 잘못 써놨네. 얻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다. 이런 견해.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와 이 견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기출에 보면 2011년 기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는 취소의 소송물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다. 학설이 이거냐고 이거냔 말이야. 이게 다수설이냐 판례냐고 아니라는 거죠. 판례와 다수설은 지금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그 다음에 여기 판례 여기는 일부 판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판례죠. 일부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 지금 맞추자고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소송물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이제 소송물에 대해서 이제 선결 문제하고 앞으로 그 저쪽 나중에 판결의 효력 가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사시나 이제 행시에 좀 논의가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모르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든 뭐 지방직에서 이런 걸 하나 놨다고 해서 이걸 하나 설명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어렵게 했네요.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좀 속도를 내자고.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요건. 취소소송의 요건. 오늘 잘 닦이네. 그 다음에 5번째. 자,
자, 취소 소송의 요건이라는 것이 뭐 이제 원고적격, 피고적격,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본안 심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소송 요건이다. 그다음에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부적법하다. 부적법하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각하 판결을 한다. 그래서 소송 요건에서 본안에 대한 심리는 기각이나 인용이고, 소송 요건이 불비하면 뭐 어떠고? 안 된다. 부적법하면 각하 판결을 낸다.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당사자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의 전부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전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따라서 제소 당시 소송 요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기 시에 소송 요건을 갖추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법학과를 나와서 소송법을 배운 사람들은 소송법을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좀 물티슈로 좀 하나 닦아야 되겠네. 너무 이렇게 앉으지요가? 이렇게 앉아. 지우개가 귀찮아서 그런가? 자,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법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장 기초적인 게 없어. 그래서 나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게 뭐냐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1심이 뭐예요? 지방 행정법원이지. 행정법원. 지방에선 지방법원이지. 행정법원. 그 다음에 2심은 뭐예요? 2심은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에요. 세 번째. 대법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언제냐고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 자, 행정법원 또는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법원에서 하는데, 지방법원. 그러니까 법학과에서 이제 소송법을 배운 사람은 이걸 다 기초를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법학과를 안 나온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고등법원과 행정법원에는 그 사실관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래서 이걸 갖다 사실심이라고 그래. 사실심. 그 다음에 사실심은 고등법원에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이라고 그러는데 3심은 사실심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심리, 위법성이 있는 점, 사실에 대한 이걸 갖다가 법원을 갖다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거예요. 법률심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상고를 하면 법원에서는 법률에 대한 것만 따져요. 그래서 상고를 하면 그래서 그걸 갖다 법률심이라 한다. 법률심. 그러니까 왜 중요하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심. 그러면 사실심이잖아. 사실심은 어디? 고등법원 아니야. 고등법원이 사실심이 아니야. 사실심 변론 종결실. 변론. 판결이 아니고 판결시가 아니잖아. 판결이 아니고 이건 심리하고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변론 종결이야. 변론 종결시까지 있잖아요. 판결시가 아니에요. 변론 종결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사실심이라는 건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에서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러면 소송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런데 3심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은 고등법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소송 요건 구비 여부는 그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 알겠죠? 고등법원의 사실심이라는 건 고등법원이다. 법률심은 3심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고등법원의 변론 종결시라는 판결시가 아니고 고등법원의 판결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소송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요건은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기초적인 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 가지고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 뭔 말인지 몰랐던 내가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취소 소송의 이제 소송 요건, 소송 요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죠. 이제 교재에 나온 대로 보면 소송 요건은 관할권, 제소기간, 원고적격, 소이익, 점심 절차, 당사자 능력, 중복 소송이 아닐 것, 기판력에 반하지 않을 것 해가지고 이제 소송 요건은 바로 지금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야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행정 소송이 이제 진행되려면 첫 번째. 취소 소송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건 심리, 본안 심리가 있죠.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은 뭐냐? 첫 번째, 소송 요건이 행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는 일단은 뭐야? 행정 처분. 행정 처분이 있어야 돼. 처분. 위법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지. 처분을 대상으로,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처분 등을 대상으로 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근데 처분 등은 재결이라고 했죠. 재결은 원래 뭐라 그랬어요?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만 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누가 있어요?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이, 원고 적격.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운대구청장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반려처분해서 주유소 영업 허가에 대한 반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원고가 되죠. 갑이 원고가 있는데 갑이 주유소 영업 허가에 대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관련 법률에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갑이 이 법률에서 근거법규와 관계법규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있는데 보호되는 법이 있는데 안 해준 건지 이걸 따지는 게 위법성 일반이니까 원고 적격 문제가 여기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는데 행정 처분인지 아닌지 이게 거의 뭐 한 40페이지 50페이지 행정 처분과 원고 적격을 합치면 거의 반이 행정소송법의 반이에요. 반. 이거 외우다 판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맨날 원고 적격 또 원고 적격 안에는 협의의 소익도 들어가요. 여기는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 원고 적격 문제는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 필요가 있을 것. 현실적 필요가 있을 것. 여기서 논의되는 게 협의 소익이에요. 협의 소익이에요. 현실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은 가서 여러분들이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수고를 위반하고 딱지가 떼졌어. 딱지 틱시. 그래서 벌점을 먹게 됐어요. 중앙선 집험 주차 위반해 벌점을 먹게 됐어요. 경찰 A가 아니지. 갑이지. 그럼 A 경찰청에서 갑에 대한 벌점이 나왔어. 벌점. 뭐라고? 중앙선 고속 전용 차선 위반으로 벌점이 나왔다. 벌점. 그래서 벌점이 나와서 벌점을 받았어. 벌점을 받았는데 벌점을 받아가지고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라 이 벌점 받은 처분이 있었으니까 3개월이 지나서 넘어갔는데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벌점이 취소돼서 제소기간 지났어. 그럼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 필요가 있어 없어요? 현실적 필요가 없잖아 지금. 90일 지났고 다 끝났고 제소기간도 지났고 다 끝났나요? 그런데도 이 벌점 플러스 또 한 번 이번 벌점 또 한 번 이번 벌점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 취소하면 택시 영업 못해. 그런다면 이 기간이 지났어도 요거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소송의 권한을 주는 걸 우리가 협의의 소욕이라고 불러요. 지금 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게 협의의 소욕이야.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소송 요건에 대한, 이게 우리가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의의 소액. 행정 처분의 대상이 한 40페이지 이상 돼. 이게 원고적 격도 한 20페이지 이상 되고, 거의 반이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행정소송 반이 나간 거예요. 협의의 소액까지 반이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피고적격 문제. 피고적격. 과연 원고가 행정구청장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로서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소송을 잘못 제기한 건 아닌지 이 문제인데 이건 뭐 별 큰 건 없어요. 큰 건 없는데도 그 피고적격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그거 난해. 아주 뭐 주판으로 잘 하듯이 딱 알아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피고적격이 뭔지도 헷갈려. 자,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그것도 뭐 만만하게 그냥 걸어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야. 뭐 시험에 나오면 이번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할법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 관할법원 이런 건 뭐 크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험에 나오면 잘 모른다. 쉬운데도 공부를 안 해놓으면 전혀 모른다. 아주 어렵다. 그다음에 소장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이거는 지금 행정법에 안 나와요. 소장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뭐 행정법에 이건 뭐 안 나오니까 논쟁이 없는 거야. 형식을 갖추어. 그다음에 뭐야? 이건 중요하네. 일정한 기간 내 6번 일정 기간 내는 제소 기간 내라는 거죠. 제소 기간을 갖추라는 거죠. 일정한 기간 내에 뭐라고? 행정 심판을 거쳐. 행정 심판이 필요한 경우, 지금 행정 심판이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에요.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 심판을 안 거쳐도 돼요. 그런데 행정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 거 있어. 그럴 때는 거쳐야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런 건 행정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 행정 심판을 거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하다가 징계 보고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돼요. 서청심사원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막바로 처분에 대해서 인사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못해요.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청심사위원회에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쳐. 이런 건 취소소송에 대한 요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소송의 대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했네. 342페이지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할 텐데, 그래서 1시간이 돼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소송 요건이고,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이제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쭉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내용들이 이제 가구제 이제 집행정지, 가구제 집행정지 신청,
이제 가구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로 넘어가서 심리의 원칙이니 심리 변론주의니 직권주의니 이거 당사자주의니 이런 내용들이고, 심리에 넘어가서 이제 소위 이송, 소위 이송, 소위 병합, 소이송,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이런 게 처음에 공부할 때 정말 어렵더라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얘기해라. 여러분이 환히 나같이 이제 도통할 때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 강의를 듣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결, 이제 추가 변경 쭉 나오다가 지금 빠진 게 뭐 있나?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판결의 종류, 판결의 효력, 이제 여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죠. 이거 끝나면 거의 이제 다 지나가는데, 어떻든 지금 행정처분의 처분이 뭔가, 원구적격이 뭔가, 협의의 소익, 여기까지 하면 거의 반이 나가는데, 여기까지 진이 빠져버리는 거, 진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나가는데, 잔불인 줄 알았더니, 잔불이라 금방 끌 것 같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피고 적고 행정심판 또 재결에 대한 부분 여기 처분대상 여기서 나오죠. 쭉 너무 이것도 하나하나 이해가 쉬운 게 없더라고. 다 어렵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무효동 확인소송, 취소소송 했잖아요. 취소소송이 이렇게 무효동 확인소송.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소송 끝나고 나서 또 끝난다 그랬더니 당사자 소송이 나와. 당사자 소송도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당사자 소송이 뭔지도 모르지만, 당사자 소송이 판례가 뭔지도 모르잖아. 이게 당사자 소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객관소송, 민중소송, 객관소송인 기관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 다음에 소송, 민중소송.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관소송, 시험에 이렇게 그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공무원 고시나 몰라도 그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별이 이제 최종이죠. 이걸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음 시간에 주로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들, 그 다음 하는 내용들이 계속 처분이 뭔가, 원구적격이 뭔가, 협의 소익이 뭔가, 이거를 그냥 막 하다 보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온 산 천체 헤매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송 요건에 대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려주는 건 그래요. 이런 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여기서 진이 딱 빠져고, 아이고, 이제 막 그만 이제 막 일이 끝나다가, 그 다음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집행정지, 가구제니 소의 판결이 효력이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어렵다. 판결이 효력 와서 기소력, 기판력, 형성력 뭔 말인지 이제 왔다 갔다. 이야, 이제 어렵다 그 말이지. 마지막 봉우리요. 봉우리 끝나는 거예요. 자, 장하게 너무 길었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취소소송의 처분이 뭔가, 처분의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원고적격이 뭔가, 그 다음에 협의 소기 뭔가 이걸 하다 보면 여기가 거의 행정소송 반이 차지한다고 그랬죠. 반 차지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이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게 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